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 속 단 하나의 문장에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필라테스 교육계의 저명 인사죠. 짐 하이덴라이크가 남긴 말인데요. 강사 교육은 주말 워크숍이나 디지털 배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멘토십, 학업, 그리고 신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 위에 세워지는 평생의 수련입니다. 그렇죠. 평생의 수련이라는 말. 사실 이런 말은 어느 분야에나 적용할 수 있어서 자칫 뻔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좋은 말처럼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저희는 파리바이오 필라테스 스튜디오의 캐롤라인 버거드 페미니 대표가 이 문장을 어떻게 자기 삶으로 풀어냈는지 그 인터뷰를 통해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네. 이번 시간의 목표는 단순히 좋은 말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의 진짜 의미, 그 지난한 과정의 속살을 함께 탐구해보는 겁니다. 맞아요. 이 문장은 그냥 벽에 걸어두는 액자 속 글귀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전문가의 길을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세 개의 기둥이요? 네, 바로 멘토십, 학업, 그리고 호기심이죠. 캐롤라인의 경험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세 기둥이 어떻게 서로를 받쳐주는지, 그리고 왜 하나라도 빠지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의 전문 분야에도 거울처럼 비춰볼 수 있는 지점이 많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캐롤라인은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해요. 책임감. 요즘처럼 주말 워크숍 몇 번 듣고 자격증 따면 바로 강사가 되는 시대에 그게 아니라고 딱 선을 긋는 말이니까요. 평생의 수련이라는 말에서 어떤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자격 취득은 끝이지만 수련은 끝이 없다는 의미니까요. 여기서 캐롤라인이 흥미로운 지적을 합니다. 어떤 건가요? 이 세 가지 기둥, 멘토십, 학업, 호기심이 서로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서로 연결되어 있다. 네, 예를 들어 멘토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책만 파고드는 거죠? 그러면 학업은 점점 현실과 동떨어져서 건조해지고 자기 경험의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학업, 그러니까 이론적 기반 없이 좋은 멘토만 따라다니면요. 바로 그거죠. 그건 그냥 흉내내기, 모방에 그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 따라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캐롤라인은 그중에서도 호기심이 꺼지는 걸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말해요. 호기심이 꺼지는 거요? 네, 멘토도 있고 공부도 계속하는데 호기심이 없다. 그건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과거에 배운 것만 반복해서 가르치는 상태로 들어가는 신호거든요. 아, 그네는 이걸 가장 조용하고 위험한 상태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와닿더라고요. 스스로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장이 멈춰버린 거죠. 그 세 가지 기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럼 반대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기심이 꺼져버리거나 해서 그 연결이 끊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네, 캐롤라인이 이걸 경직된 척추에 비유했던 부분이 기억나는데요. 아, 그거 정말 기가 막힌 비유였죠. 척추의 한 분절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면 그 위아래 분절들이 그 움직임을 보상하려고 과도하게 움직이다가 결국 망가진다는 거잖아요. 네네. 교육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호기심이 사라지고 배움을 멈춘 강사는 생각이 굳어버립니다. 생각이 굳는다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매번 똑같은 순서로 수업을 진행한다거나 학생의 몸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며 기계적으로 자세를 교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네요. 바로 그거죠. 그런 경직성은 결국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원인이 됩니다. 학생들의 몸은 계속 변하고 요구도 다양해지는데 강사만 10년 전 방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캐롤라인은 이 문제의 해답으로 안정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안정적 유연성이요? 안정적인데 유연하다. 말이 좀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또 다른 비유를 듭니다. 바로 문법과 레시피의 차이예요. 문법과 레시피요? 네. 레시피만 외워서 요리하는 사람은 그 요리밖에 못하지만 요리의 기본 문법, 그러니까 재료의 특성이나 불 조절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 재료로도 새로운 문장, 즉 새로운 요리를 창조해낼 수 있다는 거죠.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여기서 문법은 필라테스의 핵심 원리, 예를 들면 호흡, 정렬, 조절 같은 변치 않는 기본기일 거고요. 맞습니다. 이 기본기라는 안정적인 뿌리가 깊으니까 어떤 학생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유연하게 응용 동작이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유행하는 동작을 따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러네요. 핵심을 지키면서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에요. 레시피만 아는 사람은 소음을 낼 뿐이지만 문법을 아는 사람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안정적 유연성을 갖추려면 결국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꾸준히 영감을 주고받고 서로의 경직성을 깨우쳐줄 동료가 필요할 텐데요. 네, 이게 바로 캐롤라인이 말하는 학습 공동체의 개념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런데 학습 공동체라는 말은 좋지만 자칫하면 그냥 스터디 그룹 정도로 오해하기 쉽거든요. 아, 캐롤라인은 성공적인 학습 공동체의 두 가지 핵심 조건으로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정감과 높은 수준의 요구를 꼽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해요. 심리적 안정감과 높은 요구 수준이라 하나씩 좀 풀어주세요. 일단 심리적 안정감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실 스튜디오 같은 곳에서는 강사들끼리 미묘한 경쟁 심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 티칭 방법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실수를 감추게 될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이 필수적인 겁니다. 내가 실수를 하거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해도 비난받거나 무능하게 보이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게 안정감이죠. 아, 그렇군요. 이게 없으면 모두가 완벽한 척 연기만 하게 되고 누구도 성장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 있으면 조직은 그냥 좋은 사람들 모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높은 요구 수준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해요. 서로에게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도록 자극하는 장치군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라고 위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화.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진짜 학습 공동체가 되는 거네요. 네, 이건 조직학습 이론에서 말하는 이중 루프 학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중머프 학습이요? 캐롤라인이 든 예를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어떤 학생의 골반이 계속 불안정하다고 해보죠. 네. 이때 강사가 계속 골반 안정시키세요, 더요, 더 라고 똑같은 큐잉만 반복하는 것. 이건 단일 루프 학습이에요. 아, 기존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데도 계속 그 방법만 고수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중로프 학습은 뭔가요? 이중 루프 학습을 하는 강사는 질문을 바꿉니다. 왜 내 큐잉이 이 학생에게 통하지 않을까? 아, 어쩌면 내 큐잉 방식이나 접근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고 자기 자신에게로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와, 즉, 행동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행동의 기관이 되는 전제 자체를 의심하고 바꾸려는 시도죠. 와, 그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겠는데요. 내가 여태껏 옳다고 믿어온 나의 전문성을 이루는 방법론 자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강사의 에고와 직결되는 문제네요. 맞아요. 그래서 진정한 역량은 멋진 디지털 배지나 수료증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자신의 에고를 내려놓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자신을 의심하고 성찰하는 과정, 솔직히 말하면 좀 지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인터뷰에 나온 같은 1년을 10번 반복한 경력과 성찰적 경험을 쌓은 10년의 차이를 만드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35년, 18년씩 이 일을 계속해온 사람들은 대체 어떤 동력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캐롤라인은 그 답을 내재적 동기에서 찾습니다. 내재적 동기요? 많은 사람들이 외재적 동기, 그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 SNS의 좋아요 수, 트렌디한 강사라는 이미지 같은 것들을 좇는다는 거예요. 네. 이런 동기는 외부 상황에 따라 너무 쉽게 흔들리죠. 유행이 바뀌거나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나타나면 금방 지쳐버리고 번아웃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내재적 동기는 그런 외부 평가와는 상관없는 거군요. 예를 들면 동작의 질을 완벽하게 구현했을 때의 희열이라든가. 그렇죠. 학생의 몸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보람, 그리고 배움 그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 같은 것들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기쁨은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자기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샘물과 같죠. 이걸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경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내재적 동기를 포함하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네, 내가 원칙 안에서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다는 느낌이죠. 두 번째는 역량이에요. 역량. 실력이 부족하면 모든 티침 상황이 스트레스고 결국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꾸준한 학업과 연습은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소속감입니다. 소속감이요? 아무리 실력 있고 동기가 확실해도 고립되어 있으면 더 빨리 지쳐요.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막힐 때 질문할 수 있는 멘토나 동료 집단, 즉 아까 말한 학습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죠. 아, 이 세 가지, 자율성, 역량, 소속감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번아웃 없이 롱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평생 수련하고 학습 공동체를 만들고 이 모든 건 사실 시간과 돈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죠. 교육 현장에서 경제나 비즈니스 이야기를 꺼내면 왠지 순수성을 해치는 것 같아서 불편해하는 시선도 있고요. 그게 바로 많은 교육자들이 빠지는 딜레마죠. 하지만 캐롤라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오히려 안정적인 물질적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아, 내가 당장 다음 달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말 단기 워크숍에 유혹을 뿌리치고 길고 어려운 배움의 길을 가기가 정말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은커녕 내 공부할 시간 내기도 벅찰 거고요. 정말 현실적 지지적이네요. 결국 중요한 건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버는가의 문제겠군요. 맞습니다. 문제는 학생의 몸의 현실을 외면하고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짐 하이덴나이크의 평생의 수련이라는 철학은 결국 시간의 경제학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의 경제학이요? 주말 워크숍으로 빠르게 자격증을 파는 건 단기적으로는 돈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아무것도 쌓이지 않아요. 하지만 평생에 걸쳐 수련하고 가르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신뢰라는 자본을 쌓는 일과 같습니다. 신뢰라는 자본? 네. 그리고 그 신뢰야말로 절대로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자산이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 시간이네요. 짐 하이덴나이크의 한 문장에서 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얻었습니다. 네, 호기심이라는 세 가지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으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수련의 과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그렇죠. 혼자서는 볼 수 없는 내 모습을 비춰주는 멘토, 복잡한 몸의 문법을 이해하기 위한 학업,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치지 않게 하는 호기심. 그렇죠. 그 수련의 과정 속에서 경직되지 않고 안정적 유연성을 갖추고 학습 공동체 안에서 이중 루프 학습을 통해 에고를 넘어 성장하며 내재적 동기를 통해 길고 긴 여정을 지속해 나가는 것. 네. 그것이 캐롤라인이 보여준 전문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캐롤라인은 인터뷰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호기심을 평생 마르지 않게 합니까? 그녀는 이렇게 답했어요.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론과 트렌드가 나타났다 사라져도 눈앞의 몸은 언제나 당신을 진실 앞으로 되돌려 놓죠.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전문 분야에서 당신을 언제나 진실 앞으로 데려다 놓는 거짓말하지 않는 몸은 과연 무엇인가요? 당신의 호기심을 평생 살아있게 하고 당신이 경직되는 것을 막아주는 당신만의 근원적인 탐구 대상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